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먼저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언제 개정이 됐어요? 2001년 1월 12일 이전에는 묘지 및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가 요까지, 그리고 동년 1월 13일 이후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칭도 개정이 되면서 이때서부터 시행이 됐죠. 예, 이 분묘기지권. 제가 왜 이것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이렇게 나눴냐 하면은 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는 분묘기지권이 불법 분묘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죠. 그리고 분묘의 설치 기간에 관해서도 제한이 없었죠.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은 불법 분묘, 타인 토지에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한 불법 분묘죠. 불법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분묘의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리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률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묘 설치하고 그리고 설치 기본 기간이 30년이죠. 30년. 그리고 연장 설치 기간이 1회에 하나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30년 미만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설치 기본 연도는 같겠습니다만은 요 30년 미만이 조례에 5년에서 30년 미만으로 별도로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따로 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불법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이 안 한다. 그러나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체제 하에서의 분묘의 경우에는 불법 분묘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고 설치 기간에도 제한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자, 맨 처음에 분묘의 경우에는 봉분이 있죠. 봉분. 그리고 봉분 밑에는 유해 또는 유발, 그죠? 유해 또는 유발, 그리고 유골, 이 모든 것이 매장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먼저 우리 더 이상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분묘 기지권이 뭔가, 많은 분들은 타인 토지에 내 분묘가 있게 되면은 그 분묘 밑에 땅에 대해서는 그 땅은 내 거다 라고 잘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분묘 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리다? 사용 수익권이죠.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할 수 있을 뿐 소유권, 즉 처분권하고는 관계가 없죠. 소유권의 권능이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는데, 예,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이 있죠.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내 토지입니다. 내 토지. 자기 토지입니다.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분묘 포함해서 그 일대 토지를 매각을 했을 때에, 그리고 철거에 대한 특별 약정이 없습니다. 약정도 없어요. 이랬을 때, 이때 타인에게 매각한 이후에 분묘기지권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내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매각했는데 분묘 철거에 관한 특별 약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타인이 매수한 때로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의 경우는 타인의 토지에, 그죠? 타인의 토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를 설치를 할 경우, 그죠? 한 경우에 이때서부터 분묘기지권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게 이제 문제죠.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사용 승낙 없이입니다. 불법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리고 분묘를 점유했으면은 뭐가 성립된다?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할 게, 점유는 그 땅을 점유하는 게 아니죠. 예. 분묘를 점유할 때에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분묘의 공시는 말이죠. 분묘의 공시는 볼록 튀어나온 요걸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이 공시 방법이지, 예장이나 미리 설치한 거나
유해, 유골, 유발이 없는 상태죠. 예장이거나 또는 암장이거나 숨긴다 이겁니다. 땅 깊이 봉분 형태가 없이. 그리고 평장 그냥 지표하고 똑같이 판판하게. 이러한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볼록 튀어나온 봉분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장, 암장, 평장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자, 분묘기지권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사용료가 약정이 되어 있다. 토지 사용료 약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약정대로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약정을 한 게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기 토지를 남이 이제 샀을 때, 또 타인 토지를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 요 약정을 받는다는 게 1과 2의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약정이 있을 때 얘기고요. 약정이 없으면은 당연히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효 취득한 경우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요 경우죠. 요 3번의 경우, 타인 토지에 불법으로 사용 토지 사용 승낙 필요 없이 분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했다라는 게 요 시효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되겠죠. 예.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실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경매로 설치를 했는데 경매로 타인에게 이제 그 토지가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토지주가 이 분묘 연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서 지료 지급하도록 승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료 지급을 지체를 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판결난 이후 2년분이 아니라 판결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분이 지체된 지료가 2년분이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분묘 기지권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냐면은 민법 287조가 있죠. 민법 287조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한다 이거죠. 유추 적용한다.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그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지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이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죠. 소멸 청구를 해야 되겠죠. 토지주가. 예. 요거하고 똑같다. 예. 그래서 요건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에 존속 기간이 있어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있으면은 지료와 마찬가지로 약정이 있으면은 약정에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예, 약정에 따른다. 그런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저 봉분을
봉제사를 후손들이 계속 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2001년 1월 13일 이후지 않습니까? 시행일이. 그 이후에 설치한 분묘라고 한다면 언제까지만 가능하다? 법상으로 설치 기본연한 30년 플러스 연장기간 30년, 도합 60년이죠. 그리고 만일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로 연장하는 기간, 요것을 5년에서 30년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그 연한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봉제사 하는 한 계속해서 존속한다라는 표현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한 분묘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묘기지권의 이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 말입니다. 이쪽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또 둔덕을 이렇게 설치한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사성이죠, 사성. 그리고 앞에 또 제단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또 성물로 아주 고관대작, 성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어디에? 요 봉분 밑에만 되는 게 아니라 봉분과 제단과 요 성물 그리고 사성까지 범위가 그렇게 확대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묘가 쌍분 형태로 설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쌍분 형태로 설치는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묘가 멸실이 됐어요. 분묘가 멸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분묘가 멸실이 됐으면 마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유치권 주장하는 건물이 멸실이 됐다라고 한다면 유치권 행사할 그 물건 자체가 유치권 행사 객체가 없는 것이죠. 권리의 객체가. 그랬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이 됩니다만은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가 멸실이 됐다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유골, 유발, 그죠? 유해 이것이 유골이 존재하고 그리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소멸치 않고 계속 존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팁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 특히 타인 토지의 불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분묘의 경우 시효 취득이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 기간이 20년이지 않습니까? 20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느냐? 매우 어렵죠? 많은 분들이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봐라.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라.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장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요새 더러 하세요. 농촌에 젊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서도. 예. 그분들이 20년 전의 일을 또는 30년 전의 일을 치부책에다가 적어놓고 생활하십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원에 있는 국립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한번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 공매 물건의 주의사항에 분묘 기지권 성립이 있음, 그러면서 입찰 외죠. 타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 외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분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인상이 딱 찌푸려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것을 살펴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입찰하고자 하는 그 토지상에 있는 분묘가 여기에 하나라도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만일에 현재 있는 분묘가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분묘에 관해서 설치 기준, 기한, 설치 시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 틀림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파악하는 데까지 최대한대로 파악을 하시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러한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또 받으시면 의외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분묘기지권 성립된 토지 이러한 부분에도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